4월 14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4월 16일과 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2015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30여 개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에서 16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윤 장관은 직전 총회 의장으로서 개회식 기조연설을 합니다. 윤 장관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한수원 및 소니 해킹 사건 등으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안보 위협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총회 참석 계기에 베드 쿤더스 네덜란드 외교장관 및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주요 양자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근본 회의에서 황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협력 의지를 적극 천명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해 대아시아 아프리카 외교를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상회의에 앞서 4월 20일에 개최되는 강력구 회의에는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하여 한국의 대아시아 아프리카 외교 정책 기조를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하시죠. 예, 1번 마이니치신문 오은키라고 합니다. 예, 상계 카톡 직장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좀 한일 관계 좀 개선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됐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부 측에서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구체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늘 이 산케이 귀국자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요, 이번 건은 우리 검찰 당국이 법과 원칙,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취한 조치다. 한일 관계와는 무관한 사안이고 이를 외교 문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계속 밝혀왔고요. 저희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뉴스원의 김승섭입니다. 아베 총리가 춘계 예대제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안 하고 공물을 대신 바친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중미 간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이 일본 언론들이 전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KBS 이하경입니다. 이비아 대사가 대사관 총격 피습 당시에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외교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요? 그건 저희가 아침에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요일 날 리비아 대사관에 대한
대사관 그 경비 초소에 대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당시 저희 그때 당국자께서 좀 착오에 의해서 당시 대사가 튀니지에 있는 이제 리비아 대사관의 임시 사무소입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착오에 의한 거고 그 당시 서울에 근무 임기를 마치고 주 리비아 대사는 귀임을 한 상황이었고 신임 대사는 아직 부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좀 이게 이제 일요일 날 사건이 나자마자 시급히 이제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여러 기자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담당 당국자가 제가 보기에는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시에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관의 책임자인 공관장과 통화나 전문 등을 통해서 의견 교환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 리비아 우리 대사관은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그 사무실은 튀니지아의 수도에 있는 튀니스에 그렇게 설치가 돼 있고 리비아 트리폴리에 있는 우리 기존의 대사관은 튀니스에서 2명의 직원이 한 2주간의 기간으로 교대로 근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실은 이제 튀니스에 있는 임시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고 리비아 트리폴리에 있는 우리 기존 대사관은 그럼 뭐 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이 한 35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 관리라든지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때에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2명의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트리폴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총격 사건은 아시겠지만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트리폴리에 있는 대사관의 최고이자 대리라고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참사관과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교민들에 대한 안전관리 같은 지침들은 현지 쪽에 있는 우리 대사관하고 교신을 주로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는 분명 튀니지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신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급격하게 돌아가면은 현지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상황 관리가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된 교신은 트리폴리에 있는 우리 대사 대리라고 볼 수 있는 참사관, 현지 책임자와 주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교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 이진우입니다. 예멘 사태에 대한 50만 불 인도적 지원 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도자료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보도자료가 이제 제가 보기엔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영문으로도 해갖고 저희가 올리는데 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방송으로 쓰려고. 네. 읽어달라는 얘기죠? 네. 정부는 최근 예멘에서 정부군 및 연합군과 반군 간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엔기구, 국제이주기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50만 불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엔 인도 지원 업무 조정국은 예멘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이미 요청하였고 ICRC 및 IOM은 현장에서 의료품 및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 이주민 대상 인도적 피난처 제공 활동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예멘 내 긴급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예멘 사태로 인한 인도적 위기 상황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 및 국제사회 지원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본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제한된 인도적 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만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